됐던가?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지난 시간 내용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대기 순환에 의해서 에너지가 이동되는 이제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간단히 봤었는데요. 자, 그 중에 중위도 지역은 상층의 편서풍, 지금 요 화면은 교과서 169쪽에 있는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그림입니다. 자, 상층에, 그러니까 중위도 지역에서 에너지가 수송되는 것은 상층에 있는 편서풍 파동하고 지상에 있는 저기압, 온대 저기압, 전선 동반하고 있는 거죠. 그 두 가지에 의해서 이제 에너지가 수송된다고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상층 편서풍 파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바람이냐, 그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층의 편서풍 파동은 이제 169쪽의 내용에서는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이 파동에 의해서 남북으로 진동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에너지가 교환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중위도 지역 상공에서 이런 식으로 바람이 이렇게 막 굽이치면서 불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다 서풍입니다. 서풍. 서해에서 동으로 부는 바람, 이렇게 부는 바람인데, 이 바람이 불게 되면서 찬 공기는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 올라가면서 남북 간의 에너지 균형이 이제 맞추어진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되느냐, 그 원리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나 프린트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자, 페이지를 잘 찾아오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169쪽 교과서 내용이었고요. 자, 요거는 이제 어디냐면 교과서인데 150쪽입니다. 150쪽.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대기 파트 들어와서 기압 배울 때 했던 내용인데, 자, 간단합니다. 자, 어떤 이제 지표면이 있고 그 위에 있는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바닥에 작용하는 기압은 공기의 무게로 이제 설명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공기의 양이 이 바닥을 누르는 힘, 그게 이제 이 지역의 기압이 됩니다. 만약에 이 고도에 작용하는 기압이 얼마냐라고 얘기한다면은 이 면적 위쪽에 이 공기가 여기를 누르는 힘이 바로 이 고도에서 작용하는 기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는 1기압, 보통 1013mB라고 했죠. 여기 밀리바가 아니고 헥토파스칼. 자, 그런데 상층에서 기압은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이 위쪽에 남아있는 공기가 여기를 누르는 힘이 되니까 여기보다는 기압이, 지표보다는 이 상층에서 기압이 더 작아지겠죠. 자, 이게 이제 기압이라고 했는데, 자, 다음 페이지 151쪽입니다. 151쪽. 자, 탐구 활동인데 요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두 지역이 있습니다. 자, 지점 1이 있고 지점 2가 있는데, 이 지역에 지금 기둥이 두 개가 있죠. A 기둥, B 기둥. 자, 지금은 높이도 똑같고,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있는 공기 동그라미가, 작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공기 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공기가 여기를 누르는 압력, 이 전체 공기 여기를 누르는 압력은 서로 똑같은 거죠. 그래서 두 지점의 압력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표에 작용한 압력이 똑같다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지점 1은 차가워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차가워지고, 지점 2는 따뜻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공기가 냉각되니까 공기가 전체적으로 수축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처음보다는 공기 기둥이 좀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낮아져 있고, 이게 기준 잡아서. 반면에 지점 2는 따뜻해지는 거죠. 그래서 공기 기둥이 처음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이렇게 팽창해서 이렇게 커지는 거죠. 이렇게 위아래로. 그래서 같은 높이의 공기 기둥이 이렇게 좀 달라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기둥의 높이는 다르지만 여기 들어있는 공기 분자의 개수는 똑같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여기 누르는 압력이나 여기 누르는 압력이 똑같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똑같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좀 변화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옆에 있는 그림인데요. 자, 이렇게 공기 기둥의 높이가 달라지게 되면은 지표에서는 일단 같다고 보더라도 압력이 개수가 똑같으니까, 공기 분자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누르는 압력도 똑같은 거죠. 지표에서는 같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고도 자를게요. 그러니까 여기 고도가 이제 H라고 합시다. H. 그럼 H 고도에서 이 H 고도, 이 면을 누르는 압력은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이 면 위에 있는 공기가 여기를 누르는 압력하고 요 면, 여기에 있는 요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되겠죠. 여기는 이제 공기가 팽창해서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누르는 압력이 이쪽을 누르는 압력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상층에서 요 지역이 요 지역보다 기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고기압, 여기가 저기압이 되는 거죠. 상층에서. 그러면
같은 높이에서 이쪽은 고기압, 좀 저기압이니까 기압 차이에 의해서 뭐가 발생하게 되냐면 기압 경도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이렇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압 경도력 때문에 이쪽에 있는 공기 덩어리가 이 기압이 낮은 쪽, 찬기둥 공기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똑같이 공기 분자가 100개, 여기도 100개 있었는데 이 기압차 때문에 이쪽에 있는 공기 덩어리 일로 가게 되면 막 10개 갔다 합시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총 90개가 될 거고 여기는 10개 더 해가지고 110개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총 110개가 여기 전체를 누르게 되고 여기는 90개가 바닥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바닥에서 작용하는 기압도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쪽이 이제 110개니까 고압이 되고 이쪽이 저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고기압, 저기압이니까 이제 이쪽으로 공기가 또 움직인다는 거죠. 기압 경도력이 고에서 저로 작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화살표 방향에 대기의 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기 균형이 같아서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다 기압이 똑같아서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데 온도 차이가 생겨가지고 공기가 수축하고 다른 쪽은 이렇게 팽창하다 보면은 상층에서 기압의 차이가 생기게 되고 이 이제 기압 차이 때문에 상층에는 공기가 움직이고 이 움직임 때문에 바닥에서도 기압 차이가 생기게 되고 또 바닥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환이 생기는데 자 오늘 이제 이번 시간에 얘기할 거는 이 상층에서 기압 차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상층에서 기압 차이. 자, 이게 바로 그 편서풍 파동, 그러니까 상층에 있는 편서풍을 만드는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상층에서 공기가 많으니까 세게 누르고 상대적으로 공기가 적죠. 위쪽은 요 고도 위에서 여기는 기압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고기압, 저기압. 그래서 고에서 저로 기압 경도력이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한번 더 해봅시다. 자, 요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거 지표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지역은 온도가 낮아서 차가워서 공기 유동의 높이가 낮고 어떤 지역은 공기 유동의 높이가 따뜻해서 이렇게 반이 팽창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꼭대기를 연결하면 중간에는 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중간 지역은. 그래서 꼭대기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기 유동의 꼭대기 윗면을 이렇게 기울어진 채로 형성이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같이 그린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서 자 봅시다. 이제 이렇게 여기는 지표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표면. 그 다음에 이쪽은 온도가 높은 곳이죠. 고온. 그래서 공기가 이만큼 팽창해 있는 곳이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저온의 지역입니다. 좀 추운 곳. 그래서 공기 기둥이 얇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팽창해 있고 얇고. 자, 요거랑 똑같습니다. 요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닥에서 우리가 기압은 여기서 비교하기가 좀 그런데 상층에서 기압은 쉽게 비교가 됩니다. 점선, 요게 H 고도에서의 수평한 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여긴 다 고도가 H인 그런 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면에 작용하는 기압, 그러니까 여기는 공기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위쪽으로 기압이 크다는 얘기고 이쪽은 기압이 공기 별로 없으니까 기압이 약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이 상층에서 여기는 고기압이 되는 거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아 저압이 됩니다. 저기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수평면 상에서 만약에 어떤 공기 덩어리가 딴다면은 이쪽 방향으로 뭐가 작용한다는 거냐면 고에서 저로 기압 경도력이 작용한다는 거죠. 기압 경도력. 그죠? 그러면 이 공기 덩어리는 이 기압 경도력 때문에 힘을 받아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뭘 배웠냐면 전향력 배웠죠. 그러니까 여기를 북반구라고 하시고 북반구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이 기압 경도력 때문에 공기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전향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공기는 오른쪽으로 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바람은 이쪽으로 불게 되고 이쪽으로 뭐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바람 부는 방향의 오른쪽 직각 전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가 고온이고 여기가 저온이라고 했는데 왜 흐리지? 선명하게 안 나오네요. 자, 이쪽이 고온이고 저온이라 그랬는데 지구상에서 고온 온도가 높은 곳은 여기가 적도 부분이에요. 저위도. 그러니까 적도라 하죠. 저위도 쪽이고 적도 쪽. 이쪽은 온도가 낮은 곳인데 이거는 위도가 높은 고위도 북쪽 근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위도 고위도. 그러니까 여기가 북쪽, 여기가 남쪽이 되는 거죠. 큰 경우로 봤을 때. 그럼 여기가 서쪽이 되고 저 안쪽이 동쪽이 됩니다. 그래서 상층에서 부는 바람은 서에서 동 이렇게 가는 바람이니까 서에서 동으로 가는 바람이죠. 그래서 이 바람이 바로 서풍이 되는 거죠. 서풍.
그렇죠? 자, 따뜻한 지역은 공기가 팽창하고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지역은 공기가 수축, 그러니까 좀 찌그러져 있는 거죠, 조금. 그래서 지표에서는 기압을 비교하기가 좀 애매한데 상층에서의 기압을 비교하게 되면은 이 면 위에 공기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여기는 압력이 크고 요 상층의 면은 상에서 작용하는 압력이 이쪽은 기압이 좀 낮으니까 공기가 적으니까 기압이 작다는 거죠. 그래서 고에서 저로 기압 경도력이 작용하고 이 기압 경도력 때문에 공기가 이동하게 되는데 전형이 바로 생기니까 오른쪽으로 휘어져서 바람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식으로 불게 되고 이 바람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전형이 작용하고 그래서 두 개가 균형이 된다는 거죠. 이 그림상에서는. 그래서 바람은 이렇게 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서에서 동으로 가는 바람이라서 서풍. 그래서 이거를 상층의 바람이지만 그 지표에서 편서풍, 무역풍 하는 것처럼 얘도 편서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서풍. 자, 이 그림을 실제 지구에서는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는지 한 번 더 그려보게 되면 퀴즈. 자, 이 원리에 의해서 자, 퀴즈 나갑니다. 상층, 중위도 상층에 부는 바람은 풍향이 어느 쪽이다? 서에서 동으로 부는 서풍이죠, 서풍. 그래서 요거 서풍을 답에 쓰시면 돼요, 서풍. 자, 요 네모 상자 요 그림을 실제 지구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모양이 되는지. 자, 지구는 잘라가지고 여기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자, 여기가 적도, 여기가 극지방입니다. 자, 아까 적도는 따뜻하다 그랬죠. 공기가 많이 팽창합니다, 이렇게. 그죠? 극지방은 상대적으로 차가우니까 공기의 기둥이 높이가 낮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나는 어느 특정한 고도, 같은 고도로 합시다, 이렇게 이 고도. 그러니까 h만큼의 고도에서 다 높이가 똑같은 겁니다. 여기도 h가 되는 거고 기압을 비교하게 되면 여기는 공기가 아주 많이 있으니까 이 여기를 누르는 압력은 되게 크고 여기는 공기가 조금밖에 없으니까 여기를 누르는 압력은 작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상층에서 여기는 고, 여기는 압력이 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압 경도력은 고에서 저로. 그래서 여기 공기 덩어리가 있다 한다면은 기압 경도력은 이렇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고에서 저로. 그래서 이쪽으로 공기가 이제 이동하려고 하는데 오른쪽으로 휘니까 이제 종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죠. 바람은. 그래서 바람은 안쪽으로 뚫고 들어가고 X 표시 뚫고 들어가는 방향. 그리고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바람에 대해서 전향력은 오른쪽 직각이니까 이 그림에서는 이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향력, 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게 기압 경도력이 됩니다. 바람은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서에서 동으로 가는 서풍이 되는 거예요. 서풍.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분다고 하는 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상층에 있는 편서풍이 되겠습니다. 이런 원리로 불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분다는 거는 이 높이차가 크게 나타나면 기압차가 크게 나타나는 거니까 바람이 세게 불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제트기류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했었죠. 빨간색 막 이렇게 굽이치는 바람 복잡하게 나온 거. 그 바람에서 남반구하고 북반구에 부는 바람을 비교해 봤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남반구에서 훨씬 더 큰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남반구 쪽에서 지금 이거하고 이 높이차가 크기 때문이다. 북반구보다 지금은. 그래서 이 높이차가 큰 계절에서 바람이 세게 부는 거죠. 그 계절이 북반구든 남반구든 겨울일 때가 더 세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반구 겨울일 때 이 편서풍이 세게 부는 거고 남반구 겨울일 때 남반구에서 바람이 세게 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높이차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참고 프린트로 옵니다. 참고 프린트 49쪽 내용인데 지난번에 안 하고 넘어갔던 건데요. 자, 똑같은 설명인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A지역, B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북반구입니다. 여기 남반구, 남쪽, 적도 부근이겠죠. 그럼 여기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겠죠, 그죠? 고緯도니까, 이게 저온, 여기는 고온. 그래서 여기는 많이 팽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이 똑같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이만큼 팽창이 있다고 합시다. 얘는 이 정도 된다고 하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A, B, C 세 개선이 나와 있는데, 자, 200부터 볼게요. 200헥토파스칼. 그러니까 이 A 지역에서는 200헥토파스칼 나타나는 이제 고도가 이 정도 된다는 거죠. 이 높이. 근데 온도가 높은 B 지역에서는 200헥토파스칼이 나타나는 고도가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공기가 팽창해 있으니까 위쪽에 많은 공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더 많이 올라가야지만 여기를 누르는 압력하고 여기를 누르는 압력이 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200헥토파스칼, 여기서 200헥토파스칼 나타납니다. 그런데 같은 고도에서 비교해보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게 200헥토파스칼, 여기도 200헥토파스칼이니까
얘는 얘보다 높이가 더 낮은 곳이죠. 그러니까 200보다 기압이 커지게 되는 거죠. 뭐 300이라고 할까요? 300헥토파스칼 정도 되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200 나타나는 이제 고도가 다른데, 이거를 같은 고도에서 비교하게 되면은, 여기는 이 고도에서 200헥토파스칼, 근데 이 지역은 같은 고도에서 300헥토파스칼이죠. 그래서 여기가 압력이 높고 여기가 압력이 낮은 저기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에서 저로 뭐가 작용해? 기압 경도로 작용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서풍이 부는 거죠. 자, 앞에서 설명한 내용인데,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같은 기압이 나타나는 고도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는 200헥토파스칼의 이 정도 높이인데, 여기 고온인 곳은, 적도 쪽은 200헥토파스칼에 나타나는 고도가 여기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공기가 이렇게 팽창해 있으니까. 자, 그 그림이 요겁니다. 요거. 방위 표시가 있죠. 여기가 저위도 남쪽입니다. 이쪽이 고위도 쪽이에요. 북쪽, 남북. 저위도는 고온이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요. 고온. 여기는 저온. 그래서 이쪽은 공기 기동의 높이가 높아요. 이렇게. 이쪽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쵸? 이 회색으로 칠해진 이 면에 이제 이 면이 뭐냐면 똑같이 500헥토파스칼에 나타나는 등압면입니다. 여기서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00은 여기 있네요.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따뜻한 지역은 500헥토파스칼 나타나는 높이가 높고, 추운 지역은 500헥토파스칼 나타나는 높이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따뜻한 곳은 500헥토파스칼이 높은 곳에 나타나고, 추운 곳은 500헥토파스칼 나타나는 고도가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00헥토파스칼이 나타나는 등압면이 이렇게 기울어진다는 거죠. 이게 팽창한 곳이고 수축한 곳이고. 자, 이 500헥토파스칼의 등압면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 고도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A 지점은 5700m라는 거죠. 이 500헥토파스칼 나타나는 높이가 여기서는 5700m라는 거고, C 지역 같은 경우는 공기가 수축해서 이렇게 낮아져 있으니까 500헥토파스칼이 나타나는 고도가 5580m로 낮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 고도를 일기도상에 표현한 게 바로 요 그림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상층 일기도라고 해서 등고선으로 표현한다 이런 표현이 이제 있었는데 학습지에 그겁니다. 이거.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상층 일기도인데 이 숫자들 있죠. 5790, 5670 이게 단위가 미터인데 이게 뭐냐면 500 헥토파스칼의 등압면이 나타나는 등고선을 나타내는 겁니다. 등고선. 그러니까 이 5700, 5580 이거를 선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이 고도가 높다는 거는 여기가 바로 아이고야. 그러니까 요 지역이 이쪽에 해당되고 이쪽 지역이 이쪽에 해당된다는 거죠. 고도가 5070이고 5790이니까 여기 훨씬 높은 거죠. 그죠? 같은 등압면인데도 높고 여기가 낮고.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가 이쪽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하면 등압선에 이제 그 등고선이 점점 내려가는 거니까 고도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이고 복잡하네요. 자,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자, 이 등고선이 의미하는 게 뭐냐.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거 등고선을 그냥 등압선에 비례한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등압선. 자, 왜 그러냐면 여기를 보세요. 자, 500헥토파스칼에 나타나는 등압면에 이제 그 등고선은 높고 낮고 차이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같은 고도에서의 기압을 본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A 지역은 지금 여기보다 훨씬 더 높은 거죠. 이 파란색 면에 대해서. 그래서 이 면상에 A 바로 밑에 있는 요 지점, B는 여기 같은 면에 있다고 하고, C는 그죠? 이 500 이제 평균 고도보다 훨씬 더 낮은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A 지역 아래쪽 요 지점의 기압은 500보다 높은 거죠. 여기 밑으로 내려간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한 600 정도 된다 합시다. 600. 자, B는 여전히 똑같은 500 있다고 하고, C 같은 경우에는 500헥토파스칼이 5580인데 이 평균 고도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500헥토파스칼보다 더 높은 곳에 있으니까 기압이 낮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400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같은 고도에서의 기압을 비교하게 되면 여기는 600, 여기는 500, 여기는 400. 무슨 말이냐면 이 500헥토파스칼의 등압면 고도가 낮은 지역은 같은 고도상에서 기압을 비교하게 되면 저기압이 된다는 거죠. 저기압. 그리고 등압면의 고도가 높다는 거는 같은 높이에서 비교하게 되면 기압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고기압이고 같은 높이에서 여기가 저기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등고선이긴 하지만 그냥 이거를 다 무시하고 숫자가 높을수록 기압이 높은 곳이다. 같은 표면상에서, 같은 높이상에서.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기압이라고 봐도 됩니다. 기압. 쉽게 말해서 기압. 그러니까 이게 고기압, 저기압, 좀 기압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선이 바로 그냥 등고선이긴 하지만 이 선을 그냥 등압선으로 봐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500헥토파스칼의 등압면은 그냥 등압선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건 그냥 등압선이다. 이렇게 봐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바람 얘기할 때 이거 있죠. 마찰력이 없는 상층의 바람은 항상 등압선에 나란하게 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등고선이긴 하지만 등압선이랑 같은 거니까 이때 부는 바람은 아까 앞에서 얘기한 전사 서풍인데 이 등압선에 나란하게 이런 식으로 불게 됩니다. 굽이 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란하게 그려야 되는데 A에선 바람이 이렇게 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바람을 우리가 상층에 부는 바람이라고 해서 상층의 편서풍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편서풍 파동, 그러니까 상층에 편서풍이 부는 원리를 설명을 했고요. 요거는 넘어갑시다. 자, 요 그림은 다음 시간에 이제 다다음 시간 정도에 할 건데 이게 상층에 부는 편서풍 파동입니다. 편서풍 파동. 근데 이게 이제 굽이 치는 동안에 어떤 곳에서는 공기가 모이고 어떤 곳에서는 발산하기 때문에 이 지상의 어떤 날씨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요 내용하고 편동풍 파동이라고 또 있어요. 편동풍 파동. 요거랑 같이 해서 다음 시간에 이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그 현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길었습니다. 어려울 텐데 수업 시간에 또 같이 얘기하면서 토의하면서 또 내용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